40대가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내 선택이 어느샌가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나는 분명 잠깐 흔들린 것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엉망이 돼버린 걸까? 오늘 이야기는 착한 성직자의 마음이 무너져서 생겨버린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머나먼 옛날 살기 좋기로 소문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질서가 유지되던 비결은 놀랍게도 아주 작은 죄도 무섭게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형벌 제도 때문이었죠. 백성들은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술 한 잔 돼지고기 한 점 그리고 잘못된 하룻밤도 목숨값이다. 왕국의 형벌은 총 4가지로 그중 무작위로 1가지가 내려지는 제도였죠. 첫 번째 소주 마시기, 두 번째 돼지고기 먹기, 세 번째 부정한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네 번째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 기이하지만 오래된 전통이자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법이었기에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존경받던 한 성직자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실수는 백성들에게 제공될 곡식을 잘못 계산해 부족이 생긴 것, 고의도 아니었고 성직자가 어떠한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니었지만 백성들 중 일부가 굶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실수였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죄였습니다. 성직자는 밤새 자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곡식인데 내가 어찌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왕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쟁의 패배도 기근의 겨울도 그는 왕의 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을 한 번 굽히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너의 마음이 선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그러면서도 왕은 마지막 자비를 허락했습니다. 형벌은 내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겠다. 지하 감옥에서는 4개의 감방에 각각의 형벌이 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이 허락하는 방 1개를 선택하거라. 그날 밤 성직자는 지하 독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와 하나씩 감방문을 열어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감방에는 탁자 위에 소주 한 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성직자인 내가 이걸 마실 순 없어. 두 번째 감방에는 돼지 1마리분의 삼겹살과 불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규율에 돼지고기는 금지되어 있어. 먹는 순간 더 큰 죄를 짓는 셈이지. 세 번째 감방에는 침대 위에 아름다운 연인이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제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성직자는 놀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네 번째 감방에는 천장에 긴 밧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곧 지옥이다. 이 선택만큼은 절대 선 안 돼. 성직자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1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게 그나마 덜 죄가 될까? 밤새 고민한 끝에 그는 1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순서대로라면 술이 가장 가벼운 죄겠지.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을 거야. 태어나 처음 맛보는 소주는 쓰고 독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알코올이 천천히 몸을 파고들었고 그의 마음엔 미묘한 틈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왕 벌 받는 김에 조금 더 마셔도 괜찮겠지. 그는 1잔 2잔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벽나발을 불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다 마시지 않아도 되는 술을 말이죠. 처음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었지만 그 작은 틈은 스스로도 모르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마음의 경계가 무너진 그는 소주 20병을 전부 비워버렸습니다. 취기가 오른 성직자는 배가 고파졌고 돼지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두 번째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이 곧 두 입이 되고 두 입은 곧 폭식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돼지 1마리를 통째로 먹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죠. 취기도 오르고 배도 부른 성직자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잠깐 이야기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세 번째 감방으로 달려갔죠.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직자는 짐승처럼 연인과 시간을 보내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직자는 흐릿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나는 가장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어겼구나. 죄책감은 그를 무너뜨렸고 그는 4번째 감방으로 달려가 요단강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심이 되자 왕은 성직자를 위로하고 다시 꺼내주기 위해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그곳엔 차갑게 식은 그의 몸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선했던 자가 가장 무섭게 자신을 버렸구나. 죄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시작되는 법인데 왕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몫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순간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아니라 마음을 다잡지 못해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성직자를 파멸로 이끈 건 술도 고기도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허락해버린 단 한 번의 감정적 틈이었죠. 인생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흔들릴 때 잠시 멈추는 힘,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을 붙잡는 마음입니다.